운동을 하면 한 1시간은 하자. 적어도 30분은 하자.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exercise snack, 운동 간식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라도 내 생활에서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자기 전 10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도 네. 운동 효과는 여전히 있다. 무리하지 않게 내 수준에 맞게 아프지 않게 차근히 올라가면서 가동 범위도 만들어내고 중량도 조금 들 수 있는 예열을 시키자. 그 다음에 내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게끔 운동을 하시자. 근데 그때 하루 10분이어도 좋다. 자, 근데 교수님이 느린 운동보다 빠른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시던데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초반에는 운동을 시작하셨다 하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화되는 운동을 하시자. 그러나 운동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천천히 속도를 붙이셔야 한다.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중노년 쪽에 있다, 아니면 또 중년이다 그래도 근육이 빠져나갈 때 빠른 근육부터 먼저 빠져나가니까 빠른 동작들을 그래도 계속 할 수 있게끔 본인의 몸을 자꾸 푸시해야 된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러닝할 때도 요즘에 슬로우 러닝이 핫하잖아요. 그리고 뭐 슬로우 러닝이 더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빠르게 뛰시는 분도 있는데 뭐 둘 다 좋겠지만 어느 게 좀 더 좋은 건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한다면 이게 시간이라는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운동하는데 시간을 맞아요. 뭐 4-5시간씩 계속 쓰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저는 사실은 내 몸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선에서 빠른 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끼케 쓰는 게 30분, 1시간 운동도 맞습니다. 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슬로우 러닝은 아직까지 관절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슬로우 러닝을 저는 적극 권장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슬로우 러닝 말고 조금 속도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슬로우 러닝을 한 10분 하시고 뒤에 빠른 거를 한 10분 하시고 워킹으로 걷는 거로 마무리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짜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운동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상쾌하다, 에너지가 느껴진다.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무 무겁다, 힘들다 이러면 몸에 무리가 되는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운동하면서 그냥 쭉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올라가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리 커리큘럼이 있듯이 운동 한 40대까지 안 하시다가 갑자기 러닝 붐이 부니까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뛰시고, 저는 운동 한 꽤 오랜 시간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걷기 운동 효과 2배로 높일 수 있는 잘 걷는 법의 핵심 비결은 뭘까요? 잘 걷는 법의 핵심은 발이 뒤꿈치가 닿아서 앞꿈치로 딱 넘어오는 이 동작이 굴러가는 동작처럼 돼야 됩니다. 이렇게 뒤꿈치 닿고 굴러오고, 뒤꿈치 닿고 굴러오는.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발가락을 좀 더 위로 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근육이 훨씬 더 많이 동원되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뒤꿈치를 강하게 대면서 굴러갈 수 있게. 저 지금 보시면 약간 리듬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탄력을 받아서 가속을 낼 수 있게. 그리고 팔을 그냥 이렇게 놓고 걷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살짝 계란을 여기다가 딱 놓은 것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흔드시죠. 가볍게 계란 살짝 잡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걷는 것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스쿼트 추천해 주셨는데 무릎에서 소리가 나도 괜찮은 건지라 안전한 스쿼트 기준은 뭘까요? 자, 무릎에 소리가 나는데 통증은 없다, 그러면 하셔도 좋습니다. 붓거나 힘이 쭉 빠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상체와 하체의 각도인데요. 스쿼트를 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릎이 아플 확률이 꽤 높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는 무릎이 안 아픈 저도 지금 아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엉덩이를 오리궁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빼서 여기서 살짝 무게중심을 앞으로. 그러나 뒤꿈치는 뜨지 않습니다. 상체가, 즉 어깨가 무릎을 살짝 앞으로 나가 있게, 무릎보다 살짝 앞으로 나가 있게, 약간 이런 자세. 이렇게 앉게 되면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엉덩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무릎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프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자세를 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다리를 조금만 더 벌리십시오. 넓은 이렇게 스모 선수 자세로 이런 식으로 무릎도 이렇게 만져주세요. 아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회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현대인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최고 운동 3가지는? 자,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때 의자에 이렇게 좀 앉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뒤꿈치 들기 있잖아요. 요게 너무 좋습니다. 들기, 들기.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교대로 이렇게 들기. 그 다음 괜찮다고 그러면 이렇게 팔걸이 있잖아요. 요거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관절에 큰 근육들을 쓰니까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또 상체도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살짝 잡고요. 엉덩이를 살짝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예. 그럼 팔을 펴면서 우리는 이걸 삼두박근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 근육을 전체로 펴면서 10개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요게 좀 나중에 잘 되시면 아예 엉덩이를 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기에 그냥 전완근이라고 하고 여기 어깨 근육까지 아주 힘이 쫙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 하면 너무 좋습니다. 홈트만으로 그럼 근육 키우고 싶을 때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루틴은요? 홈트만으로 근육을 키우고 싶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2개의 루틴은 스쿼트와 푸시업입니다. 스쿼트 루틴은 어깨 넓이만큼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만 더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20개 했죠. 2번째 루틴은 아예 붙여버리는 겁니다. 덜 내려가서 무릎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만 더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40개죠. 제가 지금 40개 한 겁니다. 3세트를 하면 120개가 된 거거든요. 2세트 마지막 정도 가면 여기가 터질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게 맨몸으로 해도 근육을 챙기는 거고요. 그 다음 상체가 중요한데요. 푸시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대고, 저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10개씩 하실게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되면 남성분들은 또 푸시업이 좀 좋을 수 있으니 아예 저처럼 내려가서 하나, 내려가서 둘, 내려가서 셋, 넷,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0개씩 3세트만 하시면 무릎 대건 그냥 하건 여기 팔에 힘이 막 들어가고 요거를 꾸준히 루틴화 하셔요. 그러면 훨씬 그 근육 양이 좀 좋아지게 되니까 이런 루틴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러닝 그렇다면 혹시 저는 이제 헬스도 하고 있는데 헬스장 가서 이제 막 무게를 치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걸 헬스에 적용한다면 막 쳤는데 가볍게 치면 다음날 별로 뭐 땡기는 것도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이제 막 열심히 막 가슴 운동가 다음날 막 아프고 이제 요거 한 이틀 정도 쉬어주고 또 이제 다른 부위 하다가 이제 하고 하는데 왠지 근육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게 좀 맞는 걸까요? 근육이 커지려고 그러면 그렇게 저항 운동을 해서 살짝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되면서 다시 근육을 만드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20대가 아니다.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살아왔으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좀 20개씩 막 밀었는데 뭐 별거 없어. 똑바로 한 건가 그렇지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작업을 한 1, 2주 한 다음에 확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게 안 느껴지는 선에서 바탕을 잘 만들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니까 그런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셔라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통증이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의 원리랑 이거 등척성 운동이 무슨 말이죠?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은요.
근육의 길이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즉 근육이 길어지거나 네. 짧아지거나 하게 하지 않고 힘만 쓰게 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주먹을 이렇게 대고요. 꽉 밑으로 누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 테이블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안 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풍선은 눌리겠죠.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잡고 꽉 누르면 힘은 발생하는데 네. 근육의 길이는 짧아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드는 거를 아령을 잡고 이렇게 하면 지금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는데 네. 여기 바닥에다 제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테이블을 들려고 하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안 들리지만 제가 여전히 근육의 힘은 쓰잖아요. 네네네. 예, 이런 운동이 범위를 막 좁혔다가 늘렸다 하지 않으니까 힘만 쓰게 하니까 부상 예방이 되고요. 그렇네요. 예, 그냥 자기가 딱 알맞게만 힘쓰게. 그 대신 한 10초 정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계속 근육 섬유가 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운동 효과 높이려고 많은 분들이 단백질 먹는단 말이죠. 저도 먹고 있는데 단백질 섭취 골든타임 실제로 존재하나요? 뭐 저희 PT 선생님은 30분 내에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운동 끝나고 나서 30에서 60분 사이입니다. 네. 외국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그래서 네. 운동이 끝나고 나서 하여튼 30에서 60분 내에 빨리 너무 길게 기다리지 말고요. 이렇게 해줘라. 그리고 운동 전에는 한 1시간 반 전에 섭취할 수 있게 늘 공복에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복에 운동하지 마라. 공복에 운동하지 마라. 연료를 좀 넣어야. 왜 그러냐면은 공복에 운동했다 그러면 이미 여기에 지금 쌓여있는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다 빼니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연료를 넣고 하는 것이 좋다. 공복에 운동하지 말라는 건 이제 헬스는 완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러닝은요? 러닝은 공복에 하는 분들도 많은데 많잖아요. 저는 여기다 조건을 좀 답니다. 공복에 러닝을 하셨어요. 근데 러닝이 끝난 다음에 몸이 가벼워서 좋았지만 러닝 운동 끝난 다음에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 너무 배고파. 그래서 그냥 더 먹다가 러닝을 하고 살이 찌는 경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운동이 네. 끝났는데 배고픔이 많이 느껴지면 그거는 약간 좀 가볍게 드시고 운동을 해서 자기 식단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죠. 그럼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대비 어느 정도가 좀 적절하며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은 네. 킬로그램당 1.6에서 한 2.4g. 그 뭐 하루 맥스로 봤을 때 이제 생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 120g 정도의 단백질을 꼭 채워라. 근데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뭐 닭가슴살,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기류겠죠. 그다음에 달걀이라고 그래, 계란, 연어 이런 물고기류도 있고요. 그다음 그릭 요거트 이런 게 또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걸 못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보충제를 섭취하셔야 된다. 이런 음식에 나는 경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보충제로 그래도 계속 채워내셔야 된다. 음식만을 만약에 충분히 드시는 분이라면 괜찮다. 합성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보충제보다는 그럼요. 그게 훨씬 자연스럽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일 권장하죠. 근데 근육 만든다면서 이제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줄인 식단은 좀 안 좋을 수 있나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안 좋을 수 있고요.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쌓아놓은 탄수화물을 써야 되니까 있는 근육을 깨는 것이죠. 이걸 영어로는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는 것은 또 근육 생성하는 데에는 또 장애를 겪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 전에도 우리 커피나 아미노산 음료도 먹는데 이게 운동 향상과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멘탈에 도움이 되는 건지. 멘탈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연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과학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근육 생성에는 어떤 유의한 도움을 주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아미노산은 도움이 되죠.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멘탈에는 도움이 될 수도 내가 좋은 거 먹었으니까 뭔가 더 생기겠지라고. 또 운동에는 또 멘탈이 또 굉장히 역할을 하니까요. 중요하죠. 자, 그럼 근육 생성에 가장 좀 효율적인 음식 좀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요?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닭가슴살 얘기 많이 하는데 닭가슴살도 좋고요. 쇠고기라고 하죠. 우리 소고기도 좋고요. 소고기에서는 혹시 특정 부위는? 특정 부위랑 상관없이 너무 요즘에 뭐 얘기하는 근막이나 팻, 지방이 많지 않은 그런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달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릭 요거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콩류도 많이 먹는데요. 이런 것들에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건 없는 거네요. 이 모르는 건 운동과 없습니다. 다이어트 관련해서는. 네, 근데 저한테 네. 운동 상담 오시는 분들이 네네. 교수님 저는 이 음식 죽어도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검증이 된 식약청에서도 안전하다고 이러한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거 좋다. 자, 그리고 채식 요즘 위주로 식단하시는 분들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근육량을 충분히 늘리는데 좀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음식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좀 한계가 있는지, 채식주의자의 단백질 섭취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채식은 그렇다 그러면 아예 근육 생성에 도움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야채, 채소에도 단백질이 있고 또 근육을 생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도움은 되지만 누가 빅 드라이버냐, 누가 큰 엔진을 달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이분들은 단백질 어떻게 좀 섭취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처럼 육류를 드시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런 단백질 보충제들을 네. 섭취하시는 것이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운동, 뭐 다이어트는 거의 연관 검색어처럼 같이 붙어 있는데, 뭐 운동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실천이 어려운 건데 그분들을 위한 가장 좀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 한 1시간은 하자. 적어도 30분은 하자.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exercise snack, 운동 간식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0분 정도라도 내 생활에서 네. 10분을 내서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자기 전 10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도 네. 운동 효과는 여전히 있다. 그러니 저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하지 않게 오랫동안 운동 안 하셨다면 몸 뻣뻣해졌고 녹슬었다. 그렇다 그러면 내 수준에 맞게 좀 한 달 정도 예열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아프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요 정도 차근히 올라가면서 가동 범위도 만들어내고 중량도 조금 들 수 있는 예열을 시키자. 준비 운동 잘하고 아주 기초적인 운동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하시자. 근데 그때 10분이어도 하루 10분이어도 좋다. 네, 그리고 10분만 운동해도 근육이 생기고 심폐체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3분에서 5분짜리 조금 늘어지는 운동은 아니지만 밖에 나가서 3분에서 5분 즐거워서 막 뛰었다. 그리고 막 팔을 돌렸다. 이런 운동들이 훨씬 우리를 장수하게 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작은 시간 했다고 나 오늘 운동 못했네 하지 말고 일단은 나가서 하셔라. 아니면 나가지 않을 거면 집안에서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운동을 한 루틴화해서 5분에서 10분을 하셔라. 이렇게 독려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주로 되는 첫 번째 핑계가 시간이 없다는 건데, 교수님은 30분 1시간이 아니라 10분만 해도 좋다. 네. 그러니까 10분이 없어서 운동 안 하신다. 그건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것도 옵션이다. 굉장히 지금 제가 실수한 것 같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그렇죠. 왜냐? 운동을 안 하고 안 움직이면 조기 사망률로 가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예. 거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내더라도 그냥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운동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관점의 변화가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정적인 뭐 책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동적인 운동도 좋아하다 보니까 딱히 동기부여가 필요하진 않아요. 시간이 있으면 한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분들, 특히 이제 말씀하신 운동에 관련된 그런 역동적인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안 움직이게 됐을 때에 지금 만약에 50세다. 이제 올해 50세가 됐다. 그럼 내가 계속 이렇게 안 움직이게 되면 이런 생각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의 변화니까 80세까지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못 걷게 되면 아까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가족들이 순서를 바꿔서 맞습니다. 엄마 아빠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보호해드리고 또 챙겨드려야 되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 직장에서 제일 활약을 잘할 때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또 이런, 물론 뭐 효도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아들이 나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으나 이게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가벼운 운동들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독립심을, 즉 내가 스스로 그 시간까지 85세, 90세까지도 앉았다 일어났다가 되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 가동성이 만들어지고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활이 되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80대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시면
운동하는 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저는 교수님 말씀이 너무 공감 가는 게,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젊은 시절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맞습니다.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운동을 아예 안 할 시간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는 체육복을 입고 뛰는 거를 평생에 그냥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나이가 뭐 60대, 뭐 70대일 때 아버지 뭐 산책이라도 뭐 가볍게라도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못 고를 수 있고 되게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운동을 아예 안 하신 분은 이게 습관이 몇 년이 쌓이면 저는 이것도 중력보다 더 무거운 뭔가 안 하게 된 계기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근육이 떨어지고 뭔가 몸도 노안이 오고 하면서 지금 못 걷게 되시면서, 이제 가족분들이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와드려야 되고, 지금 그러다가 80세신가요? 지금 이제 48년생 78세 정도. 그러니까 80이 아직 안 되신 거잖아요. 보통 사실은 그 나이 때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실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도 제가 뵙지만 가끔 다 잘 걷고 다니시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그 말씀, 그걸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십니다, 작가님. 50대 초반에 근육 운동 할 걸. 맞아요. 다시 한 번만 내가 그 시간을 맞아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다른 거 다 안 하고 근육 운동만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또 TV에 이런 의료 프로그램에도 나오셔서 그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좀 젊었을 때 근육을 더 붙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요즘엔 또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랑 건강 문제도 심각한데, 청소년기에 길러야 할 건강 습관 좀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기는 아직까지 몸이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청소년기 때부터 이 안 움직이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의대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공부하게 한다. 이렇게 계속 앉아 있어서요. 유치원생들이 재활의학과를 다녀요. 진짜 안타까운 사실. 정말이요? 네. 저는 유치원생들이 재활의학과 다닌다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청소년기에는 계속해서 몸도 좋을 때니까 하나하나 자기가 좀 좋아하는 운동들을 뭐 태권도건 나가서 춤을 추건 몸을 움직이는 것을 하나쯤은 갖고 거기에 약간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것들을, 그런 신체 활동을 하면 머리도 맑아지거든요. 건전한 정신을 갖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꼭 참여해라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건전한 정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운동이 신체 건강 넘어서 우리 정신과 뇌 기능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일단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다가 전달해주는 신경 영양 인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뇌가 필요한 뉴트리션, 영양분, 그러한 인자들을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하게 되면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가 구조물들, 그러니까 뇌를 이루고 있는 이 구조물들, 기억력을 잘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해마라든지 아니면 움직임의 그 유연성이나 또는 협응력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소뇌, 걸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밸런스를 이렇게 잡을 때도 중요한 이 균형 감각,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데, 그런 부위들이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요 대퇴, 요 사이즈. 요 사이즈 좋으시네요. 요 사이즈가 컸던 사람들이 85세 끝까지 뒤에 가서 뇌 MRI 찍었는데 기억을 잘 저장했던 해마라는 곳이 사이즈가 줄지 않고 잘 보존됐고 뇌 기능이 좋아졌다. 요게 연구로 지금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닌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더 그쪽 중요한 연구는 건가요? 여기를 봤습니다.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 네, 넓적다리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정신건강에서 이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요즘 가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그럼 어떤 종류의 운동 강도를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너무 센 운동은 안 됩니다. 가볍게, 일단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냥 나가서 걸을 때 저는 파워워킹을 강조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툴레툴레 걷는다. 영혼 없이 걷는 것 같이 그냥 걷는 그런 걸음걸이. 햇볕 맞으면서.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냥 가볍게 걷는 그 걸음걸이.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걷는 걸음걸이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었더니 굉장히 우울한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건강에 좋았다는 연구들은 꽤 많습니다. 우울증 탈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 실제로 예전에 제가 8년 전 우울증 겪은 적이 있는데, 낮에 햇볕에서 산책을 하니까 그게 뭐 당장 뭐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닌데 누적되니까 확실히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모든 연구들이 그렇거든요. 우울증 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받을 때도요,
이렇게 우울증이 걸린 분들에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시켰는데 어. 대인관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 이미지, 네. 그러니까 저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제 박사, 동기가 발표하면서 상을 받았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우울증 약만 주지 말고 신체 활동에 조금씩 계속 참여하게 하자라는 연구를 아무래도 했었습니다. 그런 러닝을 하면 사람이 좀 활기차져 있는 부분이 저도 족저 금연 걸리기 전에 매일 뛰니까 좀 더 활기찼는데 네. 요즘에 이제 휴식 때문에 못 뛰고 있는데 삶이 좀 처지더라고요. 빨리 회복하셔야죠. 항염증 식단이 근육통 회복과 근성장애는 좀 효과가 있나요? 염증은 우리 근육을 더 잃게 하는데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주의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특히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가는 데마다 아이스크림에다 탕후루의 시대를 지났고 뭔가 그냥 마트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과자 섹션은 자꾸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지방 그리고 당이 많은 것들 트랜스 지방 그리고 이 슈거리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설탕이 많은 제품들이 근감소를 부추깁니다. 염증도 어떤 부추기고. 원리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염증을 만들어내니까요, 몸에.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들이 활약을 많이 하게 되면 단백질 합성을 막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활동도 떨어지게 되고 고지혈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지방간 이분들이 근감소증에 훨씬 더 빨리 노출되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